만약 환율이 1,500원이나 1,600원까지 치솟는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통장에 잠자고 있는 1억 원의 실질적인 가치는 순식간에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3천만 원이 증발합니다. 과거 1997년 12월 23일에는 환율이 1,900원대까지 폭등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었으며 우리는 그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들이 공통적으로 준비했던 핵심 자산은 딱 두 가지였으며 오늘 그 비밀스러운 생존 전략을 여러분께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경제적 해일 앞에서 당신의 자산은 무력하게 휩쓸려 내려가 가난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위기 탈출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경제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지표들은 그 위험한 수치를 향해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이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너무나도 많이 찍어내어 가치를 훼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돈을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하락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동네에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빵집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빵을 100개만 생산하는 빵집에 손님이 200명이나 몰려든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으므로 빵 가격은 자연스럽게 치솟게 됩니다. 1,000원이었던 빵 가격이 2,000원이나 3,000원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경제적 결과입니다. 반대로 빵집에서 갑자기 빵을 1,000개나 구워냈는데 손님은 여전히 200명뿐이라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빵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0원까지 올랐던 빵이 1,000원이나 500원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은 공급이 수요를 압도할 때 가치가 하락한다는 진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원리를 돈에 적용해 본다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급증할 때 우리가 가진 현금의 구매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통화량이 1,000조 원일 때와 한국은행이 추가로 200조 원을 더 찍어내어 1,200조 원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시장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의 양만 20% 늘어난다면 원래 1,000원이던 빵값은 1,200원으로 오르며 인플레이션의 서막을 알립니다. 평소 10,000원에 즐기던 치킨이 12,000원이 되고 30만 원짜리 옷이 36만 원으로 오르며 우리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자산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5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유동성의 힘으로 6억 원까지 상승하지만 이는 실질 가치의 상승이 아닌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저축액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무서운 경제적 질병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로 2008년 당시 짐바브웨 정부가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냈던 비극적인 역사를 살펴봅시다. 당시 짐바브웨에서는 빵 하나를 사기 위해 무려 1,000억 짐바브웨 달러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돈다발이 필요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종이 한 장보다 못하게 떨어지자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보다 화장지를 사는 것이 더 이득인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이는 화폐 가치 하락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는 경제적 방향은 동일합니다. 현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과도한 화폐 발행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예전과 달리 원화를 신뢰하지 못해 달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시장에 풀지 않으니 달러 공급은 줄어들고 가치는 더욱 상승하며
이는 원화 가치를 더욱 압박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바로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강력한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입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도 돈을 찍어내니 달러 역시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이 종이가 가진 힘은 원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러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형태의 생존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불이 날 것을 대비해 화재 보험에 가입하듯 원화 가치가 폭락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달러라는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보험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날리지만 달러 보험은 환율이 오를 경우 오히려 큰 수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한다면 원화라는 배는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 안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미리 구명보트로 갈아탈 준비를 합니다. 달러는 바로 그 구명보트와 같으며 배가 완전히 잠긴 뒤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미 떠나버린 구명보트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율이 1900원까지 폭등한 뒤에야 달러를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간다면 이미 늦었으며 그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침착하게 구명보트에 올라탈 최적의 타이밍이며 달러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상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은행 외화 예금으로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외화 통장을 즉시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절차가 매우 간편하여 누구나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한 달러 보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환전 과정에서 1%에서 1.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산을 지키는 비용으로는 충분히 감내할 만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권 계좌를 활용하는 달러 ETF 투자로 타이거 달러나 코덱스 달러 선물 같은 상품을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수하는 것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실제 현물 달러는 아니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주식 투자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발생하는 환차익은 물론 기업의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탁월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걱정된다면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지수 펀드에 가입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성장에 올라타십시오. 저의 핵심 원칙은 매우 명확하며 여러분이 보유한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는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4천만 원 이상은 달러로 환전하여 원화가치 폭락이라는 거대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막을 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고 묻지만 환율 하락은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기에 그때 다시 원화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흐름상 환율이 급격히 떨어질 확률보다는 추가로 폭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달러 매수의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며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려고 기다리다가 기차를 놓치기보다는 지금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 들어야 효력이 있으며 1,470원에서 1,500원으로 튀어버리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달러를 보유했을 때 얻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혜택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으로 뉴스가 환율 폭등으로 시끄러워도 여러분은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은 이미 안전한 방주에 올라탔기에 차분하게 다음 경제적 기회를 엿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달러에 이은 두 번째 생존 자산을 공개할 시간이며 그것은 수천 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치를 잃지 않았던 영원한 자산인 금입니다. 금은
노인들이나 사는 고리타분한 자산이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미친 듯이 사들여 창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00톤의 금을 매입했고 2024년에는 1100톤을 기록했으며 2025년 올해는 1200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가 주도적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명확하며 금은 어느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인류 공통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지만 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전 지구적 시스템이 흔들릴 때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금 1g이 가진 실질적인 구매력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화폐는 시대에 따라 명칭과 가치가 끊임없이 변해왔지만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주며 부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달러가 원화 폭락을 대비하는 보험이라면 금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거나 붕괴할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궁극의 보험입니다. 만약 미국이 과도한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어 달러 가치마저 신뢰를 잃게 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절반 가까이 폭락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금 가격은 오히려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가치를 잃고 추락할 때 오직 금만이 홀로 빛나며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켜주었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금이 가진 위력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금을 확보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금은방에서 골드바나 금화 같은 실물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며 이는 내 눈앞에 자산을 직접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실물금은 매수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보관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 소액 투자자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실물금을 직접 들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 금 시세에 따라 통장의 잔액이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분실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은행 시스템 안에서 편리하게 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증권 계좌를 통해 금 지수를 추종하는 금 ETF에 투자하는 것으로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상품을 클릭 한 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며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원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선택입니다. 금 투자 비중은 여러분의 전체 자산 대비 10%에서 2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금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사고파는 단타용 자산이 아니며 최소 5년 이상을 내다보고 묵혀두는 장기적인 관점의 생존 보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0년 후의 원화 가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10년 후에도 금은 여전히 가치 있는 귀금속으로 남아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달러와 금이라는 두 가지 생존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퇴근 후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권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10분 만에 개설하시고 은행 앱을 열어 외화 통장까지 즉시 만들어 준비를 끝내십시오.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 주부터 목표 금액의 30%만이라도 먼저 매수하여 실행에 옮기시고 나머지는 정해진 날짜에 분할 매수하며 비중을 높이십시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으며 설마 하는 마음에 방관했던 이들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던 이들의 운명은 갈렸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미리 행동에 옮겼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성의 차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이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일 해야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모래가 되고
결국 환율이 폭등한 뒤에야 후회한다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후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우리 경제 구조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위험한 지표입니다. 만약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이 매달 받는 소중한 월급은 가치 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평생의 저축은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국가 부도 위기를 알리는 전조 증상이며 곧 여러분의 삶을 직접 위협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조용히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경제 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엄청난 파괴적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1997년 당시에도 언론은 위기를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실제 경제 지표들은 이미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경제 지표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읽어내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생존 매뉴얼을 익히는 것입니다. 경제 뉴스 속에 등장하는 복잡한 숫자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5가지 핵심 경제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경제 폭풍 속에서도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국채 금리로. 이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이며 국가의 신용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정직한 경제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가 올라가듯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국채금리가 오릅니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서면 경계해야 하고 4%의 벽을 돌파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국채금리가 30%까지 치솟았던 사례는 국가 부도 위기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의 변동 속도로. 단순히 환율이 높은 것보다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변하는 변동성이 경제 시스템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평소 잔잔하던 강물이 갑자기 거센 급류로 변하듯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70원 이상 급등한다면 이는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다는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며 달러를 대거 회수하면 시장의 달러는 귀해지고 원화 가치는 더욱 폭락하며 이는 곧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지표는 물가 상승률인 인플레이션으로. 작년에 1,000원이던 라면이 올해 1,100원이 되었다면 인플레이션은 10%가 발생한 셈입니다.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인 적정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이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서면 주의가 필요하고 10%를 돌파한다면 서민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료품과 가스비, 그리고 교통비가 동시에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다면 이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량으로.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커피 가격을 내려도 손님이 오지 않는 카페처럼 집값이 조금 떨어졌음에도 거래가 전혀 없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붕괴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의 30% 이하로 급감하거나 강남권의 거래마저 멈춘다면 이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비율로.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자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가게가 망하듯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2%에서 3%를 넘으면 위험 수위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5%를 넘긴다면 이는 대형 금융사고와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매우 주의 깊은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포착했을 때 개인이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소중한 내 자산 보호 전략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언제든 인출 가능한 예금이나 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두는 전략입니다. 경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든든한 무기는 현금이며 코로나 초기에도 현금을 보유한 이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둘째는 철저한 부채 관리로, 특히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가 널뛰는 변동금리보다 처음 약속한 이자율이 유지되는 고정금리가 경제 불황기에는 훨씬 안전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셋째는 자산의 분산 투자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예금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과 달러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과 국채의 40%, 주식과 부동산의 40%, 그리고 달러와 금 같은 대안자산의 20% 배분을 권장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갖춘다면 어떤 경제적 충격이 오더라도 자산의 전체 무너짐을 방지하고 빠른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는 매주 정해진 요일에 핵심 경제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월요일에는 가장 먼저 환율의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만약 전주 대비 20원 이상 급격하게 상승했다면 시장의 불안을 감지해야 합니다. 화요일에는 국채 금리를 면밀히 체크하여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를 넘었는지 혹은 4%에 근접했는지 보십시오. 수요일에는 최신 물가 관련 뉴스를 살펴보며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포함한 생필품 가격이 전월 대비 5% 이상 급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목요일에는 국토교통부나 전문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거래량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침체 중인지 파악하십시오. 금요일에는 국내외 증시 동향과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나 연체율 관련 뉴스가 빈번하게 노출되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한 주를 정리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비상행동 매뉴얼 1단계를 가동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대응은 비상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더 늘리는 것으로 기존 3개월치 생활비였다면 이를 6개월치로 늘려 대비하십시오. 2단계는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시기로 태풍이 올 때 외출을 자제하듯 경제 폭풍 전에는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3단계는 부채 상환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는 것이며 만약 당장 갚을 수 있는 소액의 빚이 있다면 미리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덜어내야 합니다. 4단계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재조정하여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법을 익히는 것은 내일의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으며 준비된 사람만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 우산을 챙겨 나갈 수 있듯이 경제의 먹구름을 포착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완벽한 예측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겠지만 통계적인 신호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자만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국채 금리나 환율, 그리고 물가 지표들은 마치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혈압이나 체온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병을 의심하듯 경제 지표의 급격한 변동은 국가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제 위기는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으며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바닷물이 빠져나가듯 항상 특유의 전조 현상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신호들을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눈으로 포착하여 가문과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경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냉철해져야 하며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지표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경제 체질의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탄이며 이에 대한 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많은 분이 자산 보호를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만을 생각하시지만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언제나 높은 환금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달러와 금은 바로 그 환금성의 정점에 있는 자산들로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존을 위한 필수 물자를 구하는 수단이 됩니다. 1억 원의 예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동안 달러와 금은 오히려 그 가치를 방어하거나 오히려 상승시키며 자산을 보전합니다. 우리가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경제적 생존을 위한 달러와 금의 분할 매수 역시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큰돈을 들여 사라는 것이 아니며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 기계적으로 달러와 금을 사모으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풍파가 몰아쳐도 내 가정을 지탱해줄 든든한 주춧돌을 세우는 일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 연체율 상승과 국채금리의 변동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쓰나미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의 부채 현황과 자산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가계부채 1,900조 원이라는 무거운 짐은 금리 인상기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으며 우리는 그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금리로의 전환은 단순히 이자 몇 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상쇄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과시용 지출이나 불효불급한 소비를 줄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는 내 소중한 땀의 결실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공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지정해드린 지표 확인 매뉴얼을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단 5분이라도 경제의 흐름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환율의 급격한 변동 속도와 국채금리의 추이, 그리고 물가 상승의 현장 체감도를 결합하여 분석한다면 여러분만의 경제적 시야가 열릴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의 절벽 현상이 나타나거나 핵심 요지의 급매물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자산시장의 대대적인 조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금융권의 부실 채권 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면 이는 신용 경색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증명된 자본주의의 철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엄중한 시기에 지혜로운 판단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환율 1,500원의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는 지금 그 문턱에 서서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며 1909, 17년 외환위기 사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흘린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군 소중한 자산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통화량이 급증하고 대기업들이 달러를 움켜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환율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달러와 금이라는 두 가지 생존 자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은행 외화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달러를 확보하고 금 통장이나 금 ETF를 통해 금 자산의 비중을 늘리십시오.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는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넣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성 자산과 주식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채금리, 환율 변동 속도, 물가 상승률, 부동산 거래량, 금융기관 부실 채권 비율, 이 5가지 지표는 여러분의 경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비상시 현금 비중 확대, 부채 관리 강화,
고정 지출 축소,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 네 가지 행동 전략을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개인에게는 재앙일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잡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기 신호를 미리 읽고 과감하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이제는 망설임 없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다가올 경제적 격변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안정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지 않으며 끊임없는 학습과 실행, 그리고 철저한 준비만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매주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자신의 자산 상황을 점검하며 꾸준히 달러와 금을 적립하는 것이 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조급함을 버리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자산을 축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적 동반자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엄선하여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